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묻고 또 지에 대해서 묻고 요거 이제 20장하고 21장은 인과 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얘기한 지자는 여기 갈집자가 들어서 쓰여졌는데 이 공자시대에는 지혜지자가 따로 쓰이지 않았어요. 알지자를 가지고 같이 썼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지혜지자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전 시간에 얘기한 지지는 이건 안다는 얘기고 지식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지와 인하고 관련해서 인과 지에 대한 말씀 할 때는 요 지자와 통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 시대에는 공자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기록으로는 이 지자가 등장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라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혜지자하고 안다고 하는 지자를 같이 통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논어에서 이 지자를 찾아보세요. 못 찾으실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맹자 시대에 와서 그 시대 한 150년 정도 차인데요. 그때 와서는 이거하고 안다고 하는 거 그냥 지혜하고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일자가 여기 날일자가 들어요. 날일은 이게 시간의 기본 단위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의 단위로서 기본 단위예요. 시간에 대한 기본 단위. 날은 오차가 없어요. 달은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어서 오차가 있으니까 시간 개념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것은 더구나 해와 달은 양과 음으로서 다른 음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시간의 대표적인 거는 날일자를 썼다. 시간을 알아야 그게 지혜롭다. 풀어보면 그래요. 지자하고 안다는 거하고 지혜하고 어떻게 다른가? 글자를 가지고 풀어보면 시간을 아는 거. 내가 밥 먹을 때가 되어서 그때가 아니고 내가 자식으로서의 시간이구나 를 깨달아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은 시간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아는 거, 시간을 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순 우리말로 시간을 우리가 철이라고 그래요. 철.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철을 안다 이런 얘기인데 철은 안다라고 안 하고 났다 들어갔다 철 들었다 철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철은 나가고 들어가는 공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라야 나가고 들어가는 게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들어간다는 말하고 나간다는 말하고 달리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만은 이건 운이 필요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깨달으면 철이 들었다가도 할 수 있고 또 철이 났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철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돼지도 점심때쯤 되면 꿀꿀거리니까 저놈들이 때를 알아? 이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놈들이 때를 알아? 그 때를 아는 게 아니고 그건 말하면 배가 고프다는 소화가 돼서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본능에 의해서 꿀꿀 먹을 걸 찾는 거지 때를 알아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동물은 때를 몰라요. 아버지 세대와 내 세대를 알아야 거기에 내가 아버지 세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효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효도를 모르는 거예요. 효도가 없는 거예요. 왜? 철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배만 고픈 걸 알지 내가 어미로부터 젖을 떼고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못 느낀다 이거죠. 모른다 이거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동물들이라면 인간은 시간의식을 가지고 있다. 타고날 때부터 시간의식을 타고난다. 그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저는 그거를 가장 인간다운 가장 장점이 바로 그거다. 사회적 동물이니 경제적 동물이니 무슨 도덕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근본은 다 시간의식이 있기 때문에 때를 알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자식으로서의 때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된 나이인데 부모 노릇을 못하면 그거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자식의 때를 모르면 그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의 철이지 밥 먹을 때 그런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본능이 가르치는 때하고 의식세계가 가지는 시간의식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부분에 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동물은 인식하고 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냥 보고 듣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이게 시간의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시간의식 할 때 의식은 와서 시간이라는 말을 거기다 식자도 마찬가지로 이빌이 나오거든요. 이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말의 핵심은 바로 시간을 세워서 볼 수 아는 그런 것이다. 이런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지에 대해서 물은데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은 건가요? 아니면 이 말씀 날일자가 들어있는 지혜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인과 지를 이렇게 대비해서 했는데
인의, 그 다음에 인의 뭐예요? 그 다음에 예지지요. 인의 예지. 이럴 때 지는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마음 쉬고, 이거 지혜는 깨달은 결과예요. 그러면 군자는 어디를 바탕을 두느냐? 마음씨에 바탕을 두고 예절대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군자고, 성인은 지혜에 근거해서 지혜를 열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의로움을 실천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성인이다. 이 성인하고 군자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논어의 기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논어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무슨 자가? 어지린자. 그 다음에 군자. 물론 아들자자, 가로자도 많이 나왔죠. 아마 그게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거는 공자 말씀하시기를 하는 그러한 문장 글 뜻이고, 그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글자가 어지린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사상을 강조하셨다 이러잖아요. 근데 인을 통해서 인격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군자가 되는 거예요. 군자가 1차적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성인은 지혜가 마지막에 있는 인의 이게 뭐 갑자기 이런 게 있더니 이상한 글씨가 나왔는데 인의 어진 마음씨를 통해서 의롭고 예절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군자라면, 지혜가 열리는 것은 군자 차원을 넘어서서 성인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인의 차원이 돼야 말하자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깨달은 걸 부처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지혜는 성인의 자리예요. 성인의 자리. 그리고 그걸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셔야. 그리고 인과 지혜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면은 인은 뭐예요? 인은 알파예요. 시작이에요. 처음이고, 지는 뭐예요? 지는 오메가, 종점이다 이거. 이게 시라면은 이건 종이다. 시간적으로 그래요. 과정상.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해서 이 인의예지 사단을 완성하면 성인이지만, 사실은 인과 예를 바탕으로 예의 행동만 해도 이건 군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처음 물어보고 처음에 대한 데서 묻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점에 대한 물음을 물으면 6.25 진리는 사실은 다 거기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가 인의 지혜에 대해서 물어요. 여기서는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로울 지자다. 지혜에 대해서 물은데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힘쓸 민지의 백성의 옳은 일을
그게 목적어예요. 민지의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힘쓸 무자가 동사예요. 백성의 의로운 일을 뭐예요? 의로운 일을 힘쓰고, 그게 첫 늑자의 해석이에요. 백성들의 의로운 세계, 의로운 상을 힘쓰고 의롭게 해주고, 귀신이 원지. 이 귀신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네요. 귀신은 신 한자만 쓰면 이건 하늘의 양의 기운을 의미하는 거라면, 귀는 음을 의미하는 거고 땅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하면 천지, 그 천지의 부정적인 부분, 또 하나의 그 말하자면 뜻, 보이지 않는 뜻,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그 귀신을 친하면 안 돼요. 귀신은 친하면 해코자를 하고 결과적으로 해코자를 하니까, 귀신은 공경하되, 그 경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하여 멀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경원이라고 써요. 경원. 공경경 멀원. 경이 원지한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떠받들이고 멀리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여 그 뜻대로 존경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친숙하게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원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공경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기에 멀리 하면, 그거면 가위 지의니라. 지혜롭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니라. 이 번지가 지혜에 대해서 물으니까, 백성들의 올바른 일에 힘쓰고, 그리고 귀신 같은 거는 그냥 경이 원지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높이 인정하되, 그것을 뭐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이러지 말고 멀리 한다면 그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자께서 대답하는 것은 제자의 성분하고 비슷해서 성분에 맞도록 대답을 하셨어요. 똑같은 대답이라 하더라도 그 제자에 따라 다 다르게 대답을 하시는 게, 이제 번지에게는 백성을 올바로 인도해라. 그리고 귀신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라. 그렇다 해서 함부로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게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번지가 인은 어떻습니까?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문인한데 인을 물은데 여기 왈은 누구의 왈이에요? 공자의 말씀이죠. 공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선난이 후핵이면 가위인이라. 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가위인이다. 그렇게 해서 인을 두 번을 얘기하네요. 앞에. 인이라고 하는 인 한 자는 선난이 후핵, 먼저 선 어려울 난. 어려운 일은 먼저 앞장서고,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앞장서고, 후핵, 어떤 획자는 이게 자불획자니까 사냥에서 나올 말이죠. 사냥해서 포획하는,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는 것이 획자예요. 그러니까 소득.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솔선수범을 할 것이고, 먼저 할 것이고, 소득은 나중에 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인과 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죠? 번지가 이 지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의 옳은 일에 힘쓰고 경귀신이 원지면 귀신을 공경하여 멀리하면 가위 지인이라 지라고 말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또 인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어진 자는 어려운 일을 고난을 자기가 먼저 앞서서 하고 거기에 대한 수확은 획득한 것의 재물이나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뒤에 쓰는 거, 양보하는 거, 그러면 가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공자 말씀이죠.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21장에 자와, 여기서도 지와 인과 지를 비교해서 알파와 오메가, 즉 인의 지, 맹자가 말하는 인의 지에서 인은 알파고 지는 오메가다. 인은 시작이고 지는 마지막이다. 단계다.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풍류학자가 3번이나 나오는데 근데 다 요산요수라고 하는 말은 사자성어 알죠? 요산요수. 요산요수도 그 풍류학자를 써요. 풍류학자에다가 몇 산자. 그 다음에 풍류학자에다가 물수. 그런데 읽기는 음악이라는 악자로 읽지 않고 즐길 요라고 읽는다. 이거 한자가 이제 뭐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자 시험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여기는 악자라고 하면 틀리고 요라고 해야 된다. 악자나 낙자로 읽어서는 안 된다. 요산요수 이거 뭐 저 시험에 그 전에 많이 났었던 문제인데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요산요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요산요수를 아시면 어떤 게 요산이고 어떤 사람이 요산이고 어떤 사람이 요수할까요?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 물은 흐르는 동적인 거고 산은 진중하게 이렇게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고, 그러면 인자는 어진 자는 무게가 있고 진중하고 함부로 까불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산은 인자가 요산하는 것이다. 물은 낮은 대로 물은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걸로 비유되는 거예요. 낮은 대로 흐르고 뭐가 걸리면 돌아갈 줄 알고, 그래서 이 물을 지혜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도 똑같아요. 명리학에서도 수일간 개라든가 임계는
전부가 수일간인데 그건 그 사람의 특성은 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다른 사주, 시주하고 또는 월주하고 연주하고 이렇게 관계를 따져가지고 상생, 상급 또 응원군이 많으냐 없습니다. 같은 물이 사주 8자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따지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게 그러한 지혜를 상징하는 걸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물의 그 장점을 즐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는 요산, 듬직하니 산을 즐기는 것이다. 이 공자께서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인에 대해서 묻고 지혜에 대해서 물어서가 아니고,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산은 그렇잖아요. 산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이고 고요하고 정적이고 까불지 않고, 그러면 인자는 정. 지자는 뭐예요? 지자는 물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는 동하고, 지혜로워야 움직여서 잘 피하고 잘 또 성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요정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풍류학자가 즐거울 낙자로 읽는 거예요. 지자는 낙하고, 아까 불여 낙지자라고 했잖아요. 저 18장에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자는 그러한 지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진자는 그 즐거움을 오래 간직하는 거예요. 어진자는 산이 오래 가듯이,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간다. 오래 간직한다. 어진 마음을 오래 간직한다.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인수. 어진, 수. 인자는 천난이 후획 이렇게 됐나요? 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번지가 뭐였을 때? 뭐예요? 민지의하고, 무민지의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경귀신이 원지.
이런 사람이 인자고, 지자고, 인자는 뭐라고 했어요? 선만이 후회. 어려울 난자예요.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상하고. 그 다음에 지자는 동하고 그런 거예요? 예. 동하고 정한. 인자는 정이다. 그 다음에 인치자는 낙하고 인자는 수.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할 때도 여기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일정한 공간에서 천지를 받들어서 한결같이 입을 가지고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마주천자는 시간이에요. 인자요수 11, 0, 또 한일자, 입구, 마주천. 목숨 숫자 해명을 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를 받아가지고 요것은 일정한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 세상에서 천지에 받들어진 그러한 공간 안에서 한결같이 입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견뎌가는 거지.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인자가 수를 한다는 거예요. 인자수. 자, 무슨 말씀이네. 이거 뭐 틀린 거 없나 봐주세요. 자왈,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하고 요산인 명, 지자는 동하고 인자는 정하며 고요해야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정의 유상 늘 고요해서 떳떳함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래 산다. 이게 주석에 그렇게 써놨네요. 이게 인지를 얘기를 한 그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자왈 제1변이면 지어 노하고 노1변이면 지어 돈이라. 그냥은 뭔 말인지 모르시. 공자 말씀하시기를 여기 제 나라하고 노 나라하고 나라가 두 개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봉건국가, 주나라의 봉건국가 후기 말기니까 제나라가 강대한 국가였어요. 제후국가 중에서 제환공이 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패도 정치를 했다고 하죠. 패도 정치. 왕도 정치가 아니고 패도 정치를 해서 국력이 대단해지고 하고 제나라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패도적인 습속을 가진 나라로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패도. 패도 다음 패도하고 반대말은 뭐예요? 이건 왕도에 반대되는 게 패도예요. 왕도는 도덕 정치라고 한다면 패도는 무력을 가지고 하는 정치다. 이것도 유교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교가 이상으로 하는 것은 패도가 아니고 무력으로서가 아니고 법도 무력이에요. 사실은 법도. 그러니까 법보다도 더 근원적인 도덕 정치를 강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아주 기준이 잘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적당히 얽어서 사화를 일으켜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한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법은 필요해요.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안 될 때는 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법은 제1의 정치는 아니다. 차선책이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법이 없어. 죄인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법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유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고 법은 말하자면 도덕정치 다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정치는 맹자가 인의라고 얘기했어요. 인의정치. 맹자도 한번 읽으면 참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상당히 지금 맹자 뚜렷해 훌륭해서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논어는 이게 잠언적이고 격언적이고 이렇게 짤막짤막한 하지만 맹자는 그 당시 이야기 군과 뭐 제선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맹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써놔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한 시간에 못할 내용 긴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논어를 먼저 택한 거는 공부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한 시간 빠져도 몇 대목만 빠지지 다른 건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논어를 했더니 논어를 해도 뭐 오래 빠지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도하고 패도, 왕도는 인의 도덕 정치다.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을 가진 말하자면 권을 가진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일 훌륭한 군왕의 정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도 뭐에는 왕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왕도 이거는 패도. 이게 참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글자를 보면은 요거 서양의 서자입니다. 이게 서쪽 서자고 이게 바꾸리 흑자 혁이에요. 바꾸리 가정이요? 네. 서양의 혁명 이론이 여기 글자에 나와 있어요. 맹자 시절에 벌써 서쪽은 인의 정치가 아니고 패도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한 거예요. 혁자의
혁명의 혁자까지 서양 혁명 사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나라가 패도를 한 나라인데 한 번 변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 나라가 한 번 변하면 지어 노하고 노나라에 이르고 노나라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노나라는 뭐예요? 노나라는 제 나라보다는 왕도에 가까운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패도 정치를 하는 폭군 정치, 무력 정치를 하는 제 나라가 한번 변하면 노나라에 이르게 노나라 경지까지는 이르게 되고 노나라도 왕도 정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아닌데 제 나라보다는 나은 건데 노나라도 한번 변하면 바로 이제 도가 있는 세상, 지어도 선왕기 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요? 노나라죠. 노나라 사람인데 제 나라보다는 나은데 아직 노나라가 왕도를 하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나라가 한번 변하면 도의 진리의 왕도에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희망적인 제 나라보다는 나은데 노나라도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성독을 하면서 뜻을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6장부터 자왈 질승문즉야오 시작 자왈 질승문즉야오 문승질즉사니 문지리 빈비년후에 군자니라 자왈인지생야 직하니 망지생야는 행이면이니라 자왈 지지자는 두려호지자요 호지자는 두려낙지자야 아니라 자왈 중인 이상은 가히 어상야언이와 중인 이하는 불가히 어상야니라 번지문이 문지한데 자왈 무민지의요 경비신이 원지면 가위 지의니라 문인한데 왈인자 선난이 후획이면 가위
자는 악하고 인자는 순이라. 자활체 일변이면 지어노하고 노일변이면 지어도니라. 많이 읽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그 패자가요 어떤 패자가요? 왕하고 반패가 패. 밑에 밑에. 네. 그게 연패인데 패왕 별이라고 그 전에